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개인적인 삶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많은 다빈치 연구자들은 그가 동성애자였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다빈치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여성과 연애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이성 간의 성적 관계에 혐오를 드러내곤 했죠. 또한 그가 23살 때 동성애 혐의로 법정에 고발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됐지만 이 사건은 그의 성적 지향을 추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그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던 살라이와의 관계인데요. 오늘은 다빈치의 가장 오랜 연인으로 추정되는 살라이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1490년) 다빈치가 30대 후반이었을 때 그의 작업실에 10살 된 한 소년이 들어옵니다. 이름은 자코모 카프로티, 후에 살라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게 되죠. 살라이는 작은 악마라는 뜻인데요. 다빈치가 직접 붙인 별명입니다. 이는 살라이가 종종 다빈치의 물건을 훔치거나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다빈치는 살라이를 거짓말쟁이, 도둑, 고집 불통으로까지 묘사했는데요. 적어도 5번은 다빈치의 돈과 귀중품을 훔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빈치는 이 같은 행동을 계속 눈감아 주었고 오히려 비싼 옷과 신발을 잔뜩 사줬습니다. 살라이는 다빈치의 작업실에서 배우고 일하며 무엇보다 다빈치가 그린 많은 그림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다빈치의 스케치는 모두 살라이의 모습인데요. 동시대 미술사학자 바사리는 다빈치가 무척 예뻐했던 꼬불꼬불한 머리카락을 가진 우아하고 아름다운 젊은이로 살라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빈치는 살라이가 청년기를 훌쩍 넘은 이후의 모습을 그릴 때에도 젊고 아름다운 시절의 모습으로 그렸는데요. 다빈치가 살라이의 매력에 얼마나 깊이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매료되었는지 가늠하게 됩니다. 살라이는 1518년에 다빈치를 떠났습니다. 그가 다빈치의 제자로 들어간 지 28년 만이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다빈치가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한 또 한 명의 제자 프란체스코 멜지가 들어온 지 10년을 조금 넘긴 후였습니다. 살라이와 멜지는 한동안 함께 지냈지만 살라이가 떠나게 되면서 다빈치의 임종은 멜지가 지키게 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다빈치가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고쳐 그리며 정성을 쏟았던 모나리자를 살라이에게 상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포도밭의 절반도 살라이에게 남겼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스승과 제자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다빈치의 성적 취향을 연구하는 것은 그의 작품을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특히 살라이와의 관계는 다빈치의 몇몇 그림이 내포하고 있는 섹슈얼리티를 해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육화한 천사, 즉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된 천사라는 뜻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안젤로 인카르나토는 살라이를 모델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사리가 묘사한 것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우며 곱슬머리가 부드럽게 흐르는 매력적인 모습입니다. 모나리자를 비롯한 다른 여러 다빈치 그림에서처럼 이 인물의 미소 또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게 만드는 은밀하고 신비로운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바로 나체의 발기한 모습이라는 건데요. 다빈치의 그림 중 가장 에로틱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상체는 여성의 가슴 모양을 하고 있어서 양성적이고 더 미묘한 성적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안젤로 인카르나토와 유사한 구도를 가지고 있는 이 그림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도 살라이를 모델로 한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긴 곱슬머리에 얼굴도 많이 닮았죠? 그런데 이 그림 누굴 그린 걸까요? 이 그림의 제목은 세례 요한인데요. 바로 예수의 탄생을 예언한 세례자 요한을 그린 그림입니다.
성인을 그린 것이라고 하기에 묘하게 육감적인 느낌을 주는데요. 성경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 가죽을 걸치고 메뚜기와 꿀을 먹으며 살았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화가들은 세례 요한을 거칠고 남성적인 모습으로 묘사했죠. 하지만 다빈치가 그린 세례 요한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성과 같은 부드럽고 관능적이며 신비로운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남성적인 성인을 넘어 양성적인 존재로 묘사하려는 다빈치의 의도는 여기서도 반복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의 차이는 단순한 예술적 해석을 넘어 다빈치의 개인적인 감정이 투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살라이에 대한 다빈치의 애정과 예술적 영감이 결합해 나온 표현이죠. 다빈치가 살라이를 모델로 선택한 것은 단순히 외모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살라이와의 관계는 다빈치가 인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그의 작품에는 자연스럽게 양성적인 매력이 녹아들었습니다. 다빈치의 대표작 모나리자 역시 살라이를 모델로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을 만큼 다빈치에게 살라이는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 신이 만든 아름다움의 원형 같은 것은 아니었나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에 또 역설적으로 성을 넘어선 인간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탐구하려는 시도로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빈치의 성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은 그의 예술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열쇠가 되고 있는데요. 그의 작품에 담긴 독특한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은 단순한 미적 표현을 넘어 어쩌면 그의 내밀한 감정과 인간에 대한 성찰의 결과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이혜정이었습니다. 안녕!